달성군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올 변화와 새로운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1월 8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초등영어 방학캠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군은 월용산 제1헬기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4년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시설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어울림나눔터는 지난 30일 성서 와룡윗공원에서 새해맞이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2일 2024년 갑신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장관 의원과 서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달서 신년음악회를 1월 1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024 신년음악회가 1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달성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성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달성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 명예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매월 17만 원의 특별 명예수당이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둘째,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 사업이 변경됩니다. 3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에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셋째,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쟁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3만 원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개장하는 시설입니다. 첫째, 낙동가람 역사누림길이 개장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3대 문화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이 이 월과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둘째, 2024년 6월에는 국내 최초의 화석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개장합니다. 셋째, 2024년 1월에는 생애주기형 맞춤 스포츠 공간인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가 문을 엽니다. 달성군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초등 영어방학 캠프 사전 설명회에 이어 1월 8일에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영어방학 캠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에 참가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명은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발대식은 학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 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선서문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캠프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초등 영어 방학 캠프는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필리핀 바콜로드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신장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도 함께 배양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중에는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1:1 영어 수업 및 몰입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주말에는 현지 학교 방문과 봉사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재단 이사장 최재호는 이번 캠프가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란다며 달성이 교육만으로도 살고 싶은 맹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성교육재단이 진행하는 초등 영어 방학 캠프는 지자체에서 참가자 50명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구시 최초의 해외어학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달서 구민들이 일출 명소 와룡산을 찾았습니다. 성서 지역 발전회에서 준비한 이날 행사는 갑진년의 출발을 알리는 웅악단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달서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 후 신년 메시지 전달과 2024년 새해 소망과 희망을 담은 힘찬 함성과 함께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했습니다. 청룡의 세균으로 우리 달서구민이 모두가 행복하고 또 모은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 서부근처 발전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달서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달서구 화이팅! 예,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서 주민, 달서 구민 모든 분들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 성서 지역 발전에는 우리 성서가 명품 성서가 되고 우리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 와룡산에서 진행되는 기원제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서 발전회 화이팅! 한편 성서국민체육센터 공원에서는 성서지역 발전회 여성부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떡국을 나누며 서로 덕담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4년 반의 운영을 종료하고 시설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문을 열어 약 42만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방문했고 113만여 회의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달서구 코로나 확진자는 23년 8월 말 기준으로 34만 8,357명이며 2일 보건소 직원들이 마지막 짐들을 정리하며 1,441일의 긴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밤 늦게 그리고 또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이변 없이 코로나를 무사히 확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해주신 직원분들과 협조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역학조사를 많이 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새벽 늦게까지 현장 역학조사를 다녔던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남편분이 코로나로 이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이셨는데 남편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찾아오셔서 우셨던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2020년도 1월 달에 이 문을 열고 난 뒤에 참 4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종료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그 42만여 구미 방문해서 113만여 차례 우리가 또 진료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고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고민들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일상 정리하면서 이 본연 업무로 돌아서 달서 국민의 건강을 알리도록 챙겨가겠습니다. 1월부터는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일반 병의원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울림 나눔터는 지난 30일 성서 와룡 위공원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어울림 나눔터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특히 새해를 맞이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울림봉사단이 직접 만든 떡국을 지역,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즐거운 축하 공연을 감상하며 따뜻한 떡국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울림 나눔터 홍종열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울림 나눔터는 2000년에 결성되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임의용 봉사, 밑반찬 배달과 문화행사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해 새해 첫날 전 직원이 함께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은 2024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무식은 기존의 시무식과 다르게 직원맞이 신년 인사를 통해 2024년을 함께 달려갈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올려주는 응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나와 새해 소망을 적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새해 화두 일령일절을 퍼포먼스로 나타내며 부단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직원들과 변화는 곧 새로운 길로 통한다라는 변짓통 달서의 시대 우리가 이루자라는 새해 포부를 함께 외치며 2024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구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걸림돌인 대구동 480번지 일원의 개발장구역 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동 480번지 일원 4만 5천 평은 섬처럼 고립되어 보존의 가치가 매우 낮으며 개발장구역 구역이 해제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 실천 및 도시의 허파 역할하는 대자연을 티끌만큼도 훼손하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나아가 2023년 1월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개발지역 약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했으므로 이런 지방규제 개선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 시나리오는 달서구 2030 달서발전 기본 계획안에 따라 첫째 슈퍼테먼트 테마파크 조성이며 둘째 대거 복합상업 멀티플렉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54만 달서구민의 행복 추구권인 문화와 복지, 여가 선용의 공간에 있어서 역삼각형의 주거 형태 및 베드타운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인구 감소 및 신생아 출생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의 기로에 봉착하는 모습이 오늘의 달서구입니다. 제2의 도약기회로 수목원과 연계한 2만 년의 역사가 깃든 선사시대로 이어지는 멀티플렉스의 완성도 높은 구축은 대구 이지구의 한상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놓을 것이며 이는 대구의 중심 달서구가 되는 퍼즐의 활용정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 시나리오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국가비전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윤석열 정부 들어 2차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공공기관 300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약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151개의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 지방의 젊은 청년 엘리트들의 일자리 창출로 4조 원대의 지방 발전에 기여했던 언론 보도가 지방자치단체 생존 경쟁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대구동 480번지 인근에는 대구동만의 자랑인 대한민국 자원정부 대구시 정부청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LH 대구경북본부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지 국가산단과
옥보 국가산단 조성 예정 및 성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대구 경제 대동맥 라인으로 앞산터널, 테크노폴리스 순환도로, 그리고 유천 IC에서 대구 신공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지로 손색이 없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생산 및 물류 기창 역할의 구심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구동 480번지 일원의 개발은 2만 년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와 달서구에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퍼즐의 마지막 빗장의 카드이며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의 최대 쟁점인 정주 여건에 꽂힌 교육을 번지 달서구에서 공공기관 유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달서구 2030 달서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라 자질 없이 실천에 옮긴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 유천, 대구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 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해가 더 갈수록 범죄, 뺑소니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이에 더해 아쉽게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의 교통사고는 38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 2019년 30건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30만 2,285건으로 21년보다 2배 이상 증폭하였으며 우리 달서구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20년 124건, 21년 142건, 22년 151건으로 점차 증가해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는 어린이들의 안심 등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키즈 스테이션 설치 사업을 제안합니다. 유치원과 학원 통학버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대부분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이 밀집한 곳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최근 인도를 통해 전동 킥보드, 전동 바이크 등 이륜차 이용에 빈번해 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경우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워 어린이들이 혼자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대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가 대구시 전체 택시 수를 넘어섰고 관련 사고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키즈 스테이션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길에서 위험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사라지고 인도를 침범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설치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가 키즈 스테이션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지난 7월 키즈 스테이션 설치가 시급한 지역 5곳을 선정해 부모 안심 승강장을 조성하였으며 당진시, 충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어린이 전용 승강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어린이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를 필요하는 구민의 소유는 충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얼마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주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통학버스 승하차 지점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각종 안전표시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키즈 스테이션 형식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시인성 확보와 차대 사람 간 간섭이 줄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정책은 무수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거나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키즈 스테이션은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과 학교, 학원을 가고 돌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역할을 하겠지만 사건, 사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과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자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키즈 스테이션 설치 사업의 시행을 위해 2024년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은 달서 신년음악회를 1월 1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달서 신년음악회는 달서문화재단이 영동 군립 난개국악단을 초청해 선보입니다. 난개국악단은 대구시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인 이현창 지휘자가 이끄는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판소리 이수자인 박예리와 소리꾼 남상일, 해금 연주자 김준희 등과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새해를 맞아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달서 신년 음악회는 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024 신년 음악회가 1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설장구 연주자 민영치의 창작곡과 신년음악회 대표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를 비롯해 이국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춤곡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리톤 박찬일, 방성택, 오승용이 함께 꾸미는 오페라 아리아가 펼쳐집니다. 연주 프로그램은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푸치크의 피렌체 행진곡, 민영치의 오디세이 긴 여행 등을 선보이며 멕시코 작곡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제2번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2024 신년 음악회는 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노인회 달서구 지회 송년회 날 및 경로당 회장단 임시총회 소식입니다. 대한노인회 대구 달서구 지회는 지난해 12월 15일 2층 회의실에서 송년회 날 및 경로당 회장단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달서구청장 모범노인 표창은 장대복, 박재규, 임재호 어르신이 수상했으며 지회 모범 경로당 표창에는 장기동 경로당, 동서서안 경로당, 대성 경로당, 용산청구 블루빌타운 경로당, 대곡천연나무 경로당이 수상했고 모범노인 표창은 이종선, 이대수 어르신이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2023년 대구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3년 대구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23개 평가 항목 중 자원순환 시책, 공사장 생활 폐기물 감량 추진,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실적, 원룸과 청결도, 다회용기 활성화 추진 실적 등 총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찰 수련원이 달성군 비슬산에 자리 잡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 예산안에 대구경찰수련원 신축, 용역비 2억 5,3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기본 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경찰청과 협업 및 기획재정 보완 의견 조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도 병행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비슬산에 들어설 대구경찰수련원은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1,864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125실 정도로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타 지역 수련원의 운영을 감안했을 때 대구경찰수련원에는 매년 23만 명의 경찰과 경찰 가족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수련원 인근인 비슬산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구경찰수련원은 현풍 IC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향후 대구산업선 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 KTX역 및 대구신공항 등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더욱 매력적인 수련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한마음대회 소식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회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다지기 위해 바르게 살기운동 달성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 서도원 군의회의장, 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바르게 살기운동 달성군협의 회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제1여상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2명 합격 소식입니다. 대구 제1여자 상업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1일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세무직 행정직에 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세무직의 회계금융과 3학년, 조예흠 회계직의 회계금융과 3학년 이다영 학생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고등학교 학과 성적이 우수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거친 후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회계직에 최종 합격한 이다영 학생은 선생님과 상담 결과 공무원이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진로를 변경하여 2학년 겨울방학부터 지역인재반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다며 학교에서 필기, 필수 자격증 면접 준비에 지원과 관리를 해주셨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혜원 교장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만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9급 공무원 선발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학교별로 9명이 지원 가능해 우수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중 최우수상 수상 장학금 전액 기부 소식입니다. 다사중학교는 제2회 DGB 학교폭력 예방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고 장학금 전액을 지난해 12월 21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또래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 각각이 또래 간 갈등 해결에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갈등 해결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담아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모전에서 받은 장학금인 만큼 그 의미를 살려 뜻깊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재단에 장학금 전액을 기부해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2학년 김하윤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한 또래 조정자 교육을 토대로 만든 이번 영상을 통해 학생들 각각이 갈등 발생 시 중재자로 활동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됨을 알리고 싶었다며
공모전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뜻깊은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주거 취약계층에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소,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안에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을 함께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 비용 지원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되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4일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달서구는 3일 한국교육평가진흥원 성대근 대표와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후행동 1.5도씨 탄소중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행동 1.5도씨 탄소중립 챌린지는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리고 탄소중립이 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후행동 1.5도씨 탄소중립 챌린지를 통해 기후 위기 상황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청렴인식 청렴문화 확산, 부패 사건 발생 등에 따라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올해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달서구는 종합 2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청렴 노력도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렴도 등급 상승, 감사활동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올해 이룬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청렴인식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달서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3 부분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기관 표창과 상생협력 사업비 2억 9,700만 원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9군을 대상으로 매년 선진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2% 감소,
교통문화지수 A등급 달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명 이하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달성 군만에 특화된 교통안전대책과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0명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